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창의성을 상승시키는 국어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할 국어교육과 20학번 이민우입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정의를 알아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취 기준이라는 것인데요. 성취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성취 기준이란 각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달성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기술한 것으로 수업이나 평가에서 실질적인 기준이나 지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의 국어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통합적인 국어 능력을 갖춘다. 상대의 의도를 고려하여 상호작용하고 국어 생활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국어 문화의 세계로 넓혀나간다. 여러 상황에 적합하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여러 유형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으며 표현 효과를 고려하면서 글을 쓴다. 어휘 능력을 확장하고 국어 문법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문학 작품을 다양하면서도 주체적인 관점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이번 주제를 위해 더욱 집중해서 보아야 할 곳은 이 두 곳입니다. 여러 유형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으며 부분과 문학 작품을 다양하면서도 주체적인 관점으로 해석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창의성을 늘리는 방법으로서 성취 기준에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다양한 책을 읽음으로써 생각의 기반을 다지고 상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책을 읽는 것 자체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혼자만의 생각보다는 남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을 더욱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책을 읽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비극미를 가지고 있는 글입니다. 어째서 그 많고 행복하게 끝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비극으로 끝나는 글을 읽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보통 어렸을 때 많은 책들은 모두가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편이 더욱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의견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중학생 정도가 되면 이야기와 현실을 구분할 줄 아는 판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야기의 끝은 오직 해피엔딩만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비극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깨달음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들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소설로는 운수 좋은 날과 광장이라는 소설이 있겠고 외국 소설로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읽어야 하는 책의 다음 조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 신화, 역사 등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유는 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조건은 바로 종류에 상관없이입니다. 의아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어떻게 만화책을 추천하는 거지? 그것은 현대의 책을 대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고대나 근대에서는 책을 무조건 읽어야 하고 그것을 긍지 높게 생각하는 양반 계층과 책을 읽을 시간조차 나지 않는 서민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서는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지만 또 책을 읽는 게 강제적이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TV를 시작으로 등장하게 된 대중매체의 영향 또한 있었기 때문에 책은 재미없고 따분한 것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책 중에서도 재미없고 따분하지 않은 종류의 것이 바로 만화책입니다. 물론 아무런 의미 없고 현실감 없는 책을 공교육에서 보라고 권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요즘 만화책 중에는 역사를 만화로 구성한 것이나 과학 지식 등을 재미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책들도 많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하는 기본 지식이 만화의 형식으로 나온 것이 있는 경우에는 만화책을 이용함으로써 학생들이 가진 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책을 읽어야 할까요? 대부분의 책을 읽는 독자들은 이야기 속 인물의 상황에 따라 자신을 대입해 봄으로써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이야기 속 악인들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나쁘게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3자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왔던 주인공들이 과연 착한 일만 하는 것일까? 과연 악인들이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악인인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로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만화 속 주인공들을 괴롭히는 악역들을 지금 우리가 성장한 상태에서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그 처지가 공감이 가고 또 그걸 넘어서 주인공들이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창의성이 높아져서가 아닌 현실 사회에 적응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학교 교육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창의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어떠한 방식으로 책을 읽어야 하냐는 겁니다. 책을 읽고 혼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수업이 될 수 없고 만약 혼자서 생각한 것을 독후감 같은 형식으로 제출하라고 강제적으로 요구한다면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거부감은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책을 읽고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모든 별로 같은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업을 기획한 이유는 단적으로 말하자면 창의성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발상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쳐줄 기본 지식이 탄탄하고 높게 쌓일수록 창의성이라는 날개로 더욱 멀리 날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것보다는 남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다시 본다면 더욱 창의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업을 할 때 교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활동을 할 때 절대로 예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학생들은 그것이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식의 자유가 제한되어 버리기 때문에 창의성을 막을 수 있는 위험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대한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동화를 주었다면 다음 시간에는 소설을, 그 다음 시간에는 신화를 주는 식으로 말입니다. 마지막 주의점은 최대한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독후감을 강제하는 것은 학생들의 거부감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거나 모든 별로 의견 교환한 자리에서 작성하게 하는 편이 더욱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 수업으로 인한 효과는 학생들이 느끼는 책을 읽는다는 행위에 대한 거부감을 낮춘 효과와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동지감을 높일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능력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수업의 한계로는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음으로써 정작 시험에 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책들까지 읽게 되면서 시험 과목으로서의 한계가 있고 시험 과목으로 두지 않고 수업을 진행한다면 그만큼 다른 시험 과목을 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생들이 반발하는 사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아이디어를 선택할 때 제가 현재 국어 교육과에 재학하고 있는 만큼 국어 교과목을 활용해서 수업을 만들어 가자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어 교육으로 창의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결과 글쓰기, 토론하기, 책 읽기 등의 방법들이 떠올랐고 그 중에서 책 읽기를 통한 창의적 활동으로 내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을 만들어가면서 어려웠던 점은 우선 어떠한 책을 읽게 할지와 어떻게 학생들에게 거부감 없이 책을 읽게 하지라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책의 종류를 읽게 하고 책을 읽기는 하되 그 이외의 활동을 강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구성하였습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